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음양, 사상, 8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다시 그 8개. 사실은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음에 있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음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를 보고 생활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태극기에도 있지만 태극기 그냥 국기에 경례할 정도지 의미를 생각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거는 같은 8개래도 대성계예요. 그냥 한자로 쓰여놓지 않은 거는 그냥 한글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습니다. 크게 이루어진다. 그 대성계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반을 접어서 위에 것만 설명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예? 우리가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왜냐? 하나씩만 있는 거는 소성계고 두 개씩 해서 있는 걸 대성계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위아래로 맞췄으니까 음양의 짝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음양의 짝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대성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대성계를 가지고 설명한 책이 뭐냐면은 주역이라는 책이죠. 예, 역이에요. 역인데 주나라의 역이고 유학의 경전으로 하는 이유는 역이 뭐 연산역, 비장역이 있다고 전해지나 그게 전해지지 않고 주역만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것만 공부하는 학자들이 증명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놓은 괴가 뭐냐면은 주역책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8개를 양쪽으로 가로, 세로로 하면 64개가 되죠. 그래서 64개를 설명해 놓은 게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걸 풀이해 놓은 게 뭐 문헌전, 계사전, 무슨 뭐죠? 상전, 단전, 서계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개의 전체 설명은 이 음양을 다 설명해 놓는 거예요. 자, 일례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통째로 건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에는 한글을 안 썼어요. 예, 왜냐면은 문자고 뭐고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 모양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곤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음으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역책에선 요거 하나마다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자, 여기 혹시 이제 유튜브를 보실 분들이 이거 짝대기 하나 뜯고 그 의미 아시겠어요? 그냥 써놓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다.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거다. 네 번째 의미는 이런 거다. 보이시나요? 의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째로 하면 뭐다? 건이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체의 의미죠. 아, 양이 전부 6개로 이루어진 게 건이다. 그 다음에 의미 6개 이루어지는 게 곤이다. 근데 하나하나의 의미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를 하나하나 알고 싶으신 분은 주역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간단합니다. 그죠? 예. 근데 저는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8개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이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게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괴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만큼 어떤 시대나 시대가 변화하는 주기가 굉장히 긴 거죠. 지금은 세상이 변화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죠. 네. 자, 제가 현직에서 일하고 이럴 때, 그 회사에 플랜을 짜면은 길게는 50년까지 짠 적이 있어요. 30년에서 50년까지 짜요. 요즘 트렌드는 10년이 맥시멈이랍니다. 10년 이상의 트렌드를 짜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년 후에 예측 불가능이랍니다. 그래서 10년 모든 기업체에서 미래의 그거를 짜는데 요즘은 10년이 거의 대부분 맥시멈입니다. 왜냐면 10년 아래 일어나는 일도 요즘 예측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옛날 분들도 예측을 한 거죠. 예, 그거를 대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 표로 다시. 예, 이걸 이제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대해서 계속 했던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총정리를. 예, 이제 한 표로. 왜냐면 굉장히 많은 글이 필요하고 굉장한 많이 내용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 시간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음량이죠. 죄송하지만 한글은 안 썼습니다. 일부러. 예, 일부러. 예, 왜냐면은 문자로 이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건태, 이진, 손관, 간곤. 그죠? 그래서 8개의 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음양이 생기기 전의 상태. 음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음양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는 인식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음양은 결국은 인식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은요? 이것도 결국은 인식의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고 이게 소양이라는 게 있나요? 체질도 시간에 따라서 다 변화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이 체질은 늘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정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고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정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건태, 이진, 송강, 강곤. 그래서 여기서 음양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름, 일량,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음양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이제 옛날 분들은 유초, 태극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유초, 태극이라고 제가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허실이라는 설문의자에 태극을 유초, 태극. 그러니까 한일은 유초, 태극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2023년도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태극기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그러죠. 태극 안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태극기하고 이런 괴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원리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거는 음양이 만들어지고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이 만들어진 거는 요까지는 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가 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변이에요. 요까지 완전히 만들어지면 뭐예요? 화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거는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예, 변이라는 거는 ing 중이고 화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접목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를 해석한 게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예, 저는 주역 이게 이제 자연과 관련된 음양의 원리예요. 자, 이게 유효한 거는 지금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는 4차 혁명 시대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이제 여기에는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1, 2, 3차 혁명 이후에 4차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차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차는 농업혁명, 2차는 산업혁명, 3차는 대부분 정보혁명이라고 하죠. 컴퓨터로 해서 이제 일반화됐죠. 근데 4차 혁명은 요즘에 와서 이제 정해져요. 1, 2, 3차 혁명과 4차 혁명은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지능혁명이 4차 혁명에 해당돼요. 지금 많은 과학서들이 나오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거는 1, 2, 3차 혁명과 4차 혁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삽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세상이 맞는데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죠. 자, 이거하고 8개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4차 혁명이 무슨 이유가 있냐? 옛날에는 자연과 같이 살아있고요.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이 하면서 해와 달이 뜨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부는 달을 뜨는 시간에 나가야 밀물과 썰물이 되는 거고요. 사막에서는 달을 보고 갑니다. 또는 별을 보고 가고, 그 다음에 고정된 농업혁명이라는 거는요, 정착생활을 한다는 거고, 정착생활을 한다는 거는 해와 달의 주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자연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산업혁명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자연에서 있었던 추출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이제는 인공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그 다음에 모든 거는 1, 2, 3차 혁명의 공통점은 저장 기술의 발달입니다. 산업혁명은 대부분 에너지의 기술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말하는 거는 지식 정보를 저장했죠. 자, 세계 1차 혁명에서 2차, 3차로 가면서 우리는 자연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에 상관없이 오늘 해가 뜨거나 말거나 우리는 출근할 수 있어요. 오늘 비가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멀어지니까 자연하고 상관없는 거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았죠. 4차 혁명 시대에는 동시에 왔죠. 자, 이거는 중요한 거죠. 현재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하는데 뉴스에 보면은 1.5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후.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요.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기술을 갖고 자연현상을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죠. 작은 범위에서 자연에 대해서 관계없이 살았던 그 몇백 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는 4차 혁명 시대는 동시에 오는 거죠. 큰 자연의 형태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요즘 나타나는 기후 변화인 겁니다. 예. 그거를 예측하고 우리가 대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자연과 관계돼서 만들었는데 자연과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자연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관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것대로 해서 자연에 적용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고대에 그들이 만들었던 어떤 사유의 체계, 인식의 체계가 이거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표로 정리했어요. 아직은 안 배웠어요. 네, 죄송하지만 다 한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자체가 한자로 형성이 됐고 의미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위에서는 못 느꼈던 게 아래에서는 선생님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사각형 안에 들어갔느냐? 우리는 일정한 공간에서 삽니다. 시간의 흐름, 음양은 시간의 변화라고 그랬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한 공간에 살아요. 일정한 공간은 사각형으로 한 거죠. 누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동남, 서북을 알죠? 자, 내가 있는 곳을 해서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해 뜨는 쪽을 동, 서, 남, 북. 자,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을 동그랗게 만들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주 이례적이에요. 저 목축하는 데 가서 뭐죠?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집을 짓지만 대부분은 경작을 할 때 네모나게 하고 사무실도 네모나게 하죠. 여기도 보시면 칠판도 네모났죠. 공간의 개념이죠. 우리는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 이 안에서 음량이 들어가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수, 화, 월, 일, 토, 금, 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도 수, 화, 월, 일, 토, 금, 목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이 찍는 날이 오늘이 목요일인데 우리는 보통 일요일, 월요일 그러죠. 일, 월 하면 음량이죠. 화, 수, 목, 금, 토, 오행입니다.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5개의 별이죠. 하늘의 별과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대입시키죠. 그래서 음양오행이 이제 아직은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할 건데 음양오행인데 음양 이 안에 왔다 갔다 교차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화수목금토죠. 그 성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화수목금토의 동서남북을 그리고 그 안에 64개입니다.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64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공간에 우리의 어떤 변화를 읽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자체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4, 7, 28에서 28수도 나와요. 7개의 별이 네 방향에 28수니까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은 풍수지리에 하면은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죠. 거기에서 대입을 해서 다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음양이 이제 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이러면서 이런 거를 의복에도 적용하고 음식에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만들 때도 적용하고 이런데 그다음에 해시계에도 적용하고 이런 거를 다 적용해서 살았던 게 말하자면 근대화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사유 체계를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선천과 후천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그린 거고요. 제가 선천과 후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다음에 선천과 후천을 얘기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강의의 순서가 어떤 이제 순서가 돼 있는데 제가 뛰어넘어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거죠. 이 발전이 밑에 있는 8개가 이렇게 공간 속에 들어가서 이걸 보고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해석도 하고 어떻게 하고 별자리도 보고 어디에 들어가면 뭐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점본다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왜? 점본다는 거는 고대인들한테는 점이 아니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미래를 예측 가능할까요?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책을 보셔야지. 천문학책을 보셔야 돼요. 기후 환경을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봐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4차 혁명 시대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거를 4차 혁명과 연결시키냐면 전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불편하다든지 저거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나만 손해인 겁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대인들의 사유의 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를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